107번입니다. 다음 중 현음 기관이 아닌 것은 이번 편은 현음 기관에 관한 문제거든요. 현음 기관은 무릎 아래 기관, 고막 기관, 그리고 존스턴 기관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기관에 대해 개념도 알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문제화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축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위에 그 기관에 현음 기관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음 기관이 아닌 것은 더듬이의 흔들마디는 존스턴 기관입니다. 즉 더듬이의 흔들마디가 존스턴 기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을 외우고 가셔야 되고요. 발목마디는 미각 수용체입니다. 즉 미각 수용체는 현음 기관이 아니죠. 메뚜기류의 종아리마디와 복부는 이게 두 개 다 고막기관 안에 포함이 됩니다. 총 세 가지 무릎 아래 기관, 고막기관, 존스턴 기관이 있는데 메뚜기류의 복부와 종아리마디는 고막기관에 있다. 이거는 개별적인 어떤 부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꼭 외우고 가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 2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8번입니다. 다음 중 현음 기관이 아닌 것은 더듬이의 채찍마디 같은 경우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기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볼게요. 곤충의 다리와 앞다리 종아리마디, 그러니까 귀뚜라미류와 여치류의 앞다리 종아리마디류는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곤충의 다리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무릎 아래 기관에 있는 현음 기관이고요. 메뚜기류가 아니라 귀뚜라미 또는 여치류의 종아리마디가 나오면 이거는 고막기관입니다. 메뚜기류의 복부는 역시 고막기관이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현음 기관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모기 더듬이의 채찍마디라고 하면은 이거는 후각이겠죠. 채찍마디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후각이라는 것 바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게 냄새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발목마디는 뭡니까? 발목마디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것은 미각 수용체입니다. 미각 수용체. 따라서 미각을 담당하게 되겠고요. 매미 암흑의 가슴 같은 경우는 이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매미 암흑의 가슴이라고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노린재목의 가슴이라고 써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치류의 종아리 앞다리 마디는 이게 고막기관이죠. 따라서 고막기관이니까 답은 4번이 맞습니다. 111번입니다. 다음 중 현음 기관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현음 기관의 짝짓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귀뚜라미류의 앞다리 종아리마디. 귀뚜라미류의 앞다리 종아리마디는 고막기관이었죠. 맞는 말이고요. 매미류의 가슴이 아니라 매미류의 노린재죠. 그리고 노린재류의 가슴이라고 매미류는 복부가 됩니다. 이것이 매미류의 복부가 고막기관에 있죠. 고막기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곤충의 발목마디라고 했습니다. 모든 곤충의 다리라고 하면은 이것이 무릎 아래 기관이라고 해서 맞지만은 모든 곤충의 발목마디라고 하면은 발목마디 자체가 미각 수용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각 수용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일부 나방의 복부 역시 고막기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 4번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아요. 귀뚜라미류의 뒷다리 종아리마디라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쓰다 보니까 앞다리 종아리마디라고 썼네요. 따라서 여기서 수정된 바 답은 1번, 4번이 되겠고요. 현흥기관이 고막기관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1번입니다. 1번 고막기관이니까요. 고막기관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막기관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흔들마디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존스턴 기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방류의 복부는 고막기관이고요. 노린재의 가슴 고막기관, 귀뚜라미류의 앞다리 종아리 역시 고막기관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매질의 진동으로 반응하는 현음기관은 매질의 진동이라는 게 어떤 개념에 어디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무릎 아래 기관 같은 경우는요. 답은 1번입니다. 무릎 아래 기관은 매질의 진동으로 하여 반응하여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고막기관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소리 진동에 반응하는 드럼과 같은 기관이 있다. 드럼과 비슷한 기관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고막기관이 되겠고요. 존스턴 기관에 대한 정의는 뭐냐? 자기 수용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공명성이 감지하여 특정 진동수의 공기음에 반응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존스턴 기관이라는 걸 설명하려면은 자기 수용체라는 말이 꼭 필요로 합니다. 탈감각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접촉 수용체니까요. 아예 배제시키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리 진동에 반응하는 드럼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 드럼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건 매질이 아니죠. 매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이 아래 기관은 아닙니다. 답은 고막이라는 기관이 드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존스턴 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수용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모기의 더듬이 털이 공명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털이 공명성 진동을 감지하여 소리를 듣는 기관. 자, 털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리고 공명성 진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더 좋은 문제가 되려면은 자기 수용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빠지고 이런 힌트가 나왔네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숙제를 못 시켰으니까 무릎 아래 기관, 고막 기관에 대한 정의를 아시고 나서 나머지를 소거시켜서 남는 것을 풀어주는 문제다. 문제 풀이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무릎 아래 기관은 매질이었죠. 그리고 고막 기관은 드럼과 같은 고막이 있어야 됐고요. 존스턴 기관은 공명성 진동 또는 자기 수용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질의 진동으로 반응하는 현응기관과 매질의 진동으로 반응하는 현응기관과 관계된 감각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볼게요. 여기서 감각기와 수용기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수용기라는 말은 존스턴 기관이라고 했죠. 매질의 진동으로 반응하는 현응기관과 관계되어 있다. 매질의 진동이라고 하면 이게 뭐라 했죠? 무릎 아래 기관입니다. 그러면 무릎 아래 기관과 가장 가까운 감각기나 수용기를 찾으면 되겠죠. 먼저 자기 수용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존스턴 기관입니다. 신장 수용기는 아래 산란과 관계된 수용기예요. 그리고 종삼 감각기라는 말은 팔이라든지 다리가 구부러질 때 나타나는 감각기가 종상 감각기입니다.
답은 막대 감각기인데 이 막대 감각기라는 키워드가 나타나면은 이게 매질의 진동과 관계된 무릎 아래 기관이라는 것 숙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